현재 미국 지수를 살펴보면 S&P 500이 고점 대비 5.7%, 나스닥은 10.1%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를 보면 27로 익스트림 피어에 근접해 있는데요. 오늘 저녁에 장이 시작되면 익스트림 피어로 확실히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공포 지수로 불리고 있는 빅스 지수도 살펴보면 올해 최대치로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왜 이렇게 주식이 하락하고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특히나 올해부터 투자를 시작했거나 투자 기간이 짧은 상승장에 들어오신 신규 투자자분들은 굉장한 공포를 느끼시고 있을 겁니다. 지난 목요일, 금요일 미국 경제 지표가 여러 개 발표되었는데요. 예상치보다 경기가 훨씬 안 좋다, 경기가 차갑게 식고 있다라는 숫자가 발표되었습니다. 주요 지표를 살펴보면 지난 목요일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 그리고 ISM 제조업 지표가 발표되었고, 금요일에는 비농업 고용 지수와 실업률이 발표되었습니다. 지표를 간단히 살펴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예측치가 24만 9천이었는데 실제 23만 6천이 나왔고, ISM 지표는 예상치 48.8에서 실제로는 46.8로 나왔습니다. 비농업 고용지수는 예상치가 17만 6천이었는데 실제는 11만 4천, 실업률은 4.1이었는데 실제로는 4.3이 나왔어요. 즉 종합해보면 일자리가 줄어들어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고 제조업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다는 내용이고, 이에 따라 미국 경기가 경기 침체로 들어가는 것 아니냐, 하드랜딩, 즉 경착륙을 해야 한다는 우려가 높아져서 현재 주식이 하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실제로 소비로 경제가 돌아가는 나라인데, 실업률이 올라가면 월급을 못 받으니 당연히 소비가 줄어들 거고, 소비가 줄어든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이 감소한다는 것과 동일한 말입니다. 이에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이틀 사이에만 S&P 500은 3.2%가 빠졌고 나스닥은 4.7%가 빠졌습니다. 가장 하락세가 심한 섹터는 경기에 민감한 반도체 섹터였는데요. SOXX 기준으로 보면은 12.5% 하락. 또한 많은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하나인 세배 레버리지 SOXL은 이틀 동안 무려 37.3%가 빠졌습니다. 지금 현재 2001년 이래로 최고 수준의 고금리를 현재 1년째 유지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 지수와 빅테크 종목별 최고점 대비 하락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반면에 필수 소비재, 임의 소비재 섹터는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코카콜라는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 우려로 소비재 쪽으로 돈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연준 의장인 파월의 현재 머릿속과 출구 전략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지난 수요일 경제 지표가 발표되기 전 하루 전날에 미국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FOMC 회의가 열렸습니다. 결국 기준금리를 동결했는데요. 지난 FOMC 회의 내용을 요약해 보면 고용 과열이 완화되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완화됐지만 여전히 조금 높기는 하다. 연준은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고용, 실업률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양쪽 다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인플레이션이 대체로 예상에 맞게 움직이고 있으며 경제는 꽤 견고하다. 인플레이션 하락과 노동시장이 견고하게 유지가 된다면 9월 회의에서 금리 인하를 상정할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연준이 하루 전날에 수요일에. 근데 불행하게도 바로 다음 날 발표된 경제 지표는 제조업이 둔화하고 있고 실업률이 엄청 올라가고 있고 경기 침체를 지금 가리키고 있는 지표가 발표됐는데, 파월은 지금 이번 FOMC 회의에서 금리를 인하했어야 했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지금 이불킥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는 이 사태를 해결할 출구 전략을 모색하고 있을 건데요. 아마 머릿속이 엄청 복잡할 거예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파월의 머릿속과 출구 전략으로는 우선 8월에는 안타깝게도 FOMC 회의가 없습니다. 금리를 움직일 수 없어요. 다음 회의는 9월에 있는데 긴급으로 8월에 추가 FOMC 회의를 열어서 B컷, 자이언트 컷으로 금리 인하를 한다입니다. 보통 금리는 0.25%씩 인상하거나 인하를 하는데 B컷은 0.5% 인하를 하는 것이고 자이언트 컷은 0.75%를 인하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8월에 잭슨홀 미팅을 하는데, 그 미팅에서 구두 개입을 통해서, 즉 말발로 금리 인하 메시지를 강하게 보내서 주가를 안정시킨다입니다. 잭슨홀 미팅이 뭔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 밑에 잠깐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으로는 미국 재무부에 SOS를 친다입니다. 현재 미국 재무부에서는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당선을 위해서 유동성 공급 폭탄을 준비하고 있어요.
대선이 11월 5일인데 만약에 9월, 10월에 경기가 안 좋고 주가가 폭락하면 해리스는 무조건 대선에서 패배합니다. 역사가 그래 왔어요. 그래서 현재 재무부 장관인 제니 옐런도 이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유동성 공급 계획을 늘리거나 더 빨리 8월부터 재정 정책 실행을 하면 됩니다. 결국 연준의 통화 정책과 재무부의 재정 정책이 시너지를 발휘해서 경기 침체를 잠재울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가가 하락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드리면, 미국은 전쟁이 나도 코로나가 터져도 은행이 파산해도 결국 극복하고 100년간 주가가 우상향해 왔어요.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결국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의 차이일 뿐이지 결국 회복할 거고,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누가 뒤에서 쫓아오지도 않고 손절하라고 강요하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의 무기는 결국 시간입니다, 시간. 이런 시기에 최악의 행동은 뭔지 아세요? 최악의 행동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손절해버리고 시장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최악의 행동이에요. 종목을 잘 골랐다면 주가가 내려갈수록 싸게 산다는 생각으로 분할 매수를 하면서 본인의 일에 집중하다 보면 어느새 다시 고점을 돌파해 있을 거라 의심하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차피 다 극복을 할 겁니다.